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기 최라임 선생님은 어머님들이 그 아이 대입 끝날 때까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분 나중에 제치동에도 또 찾으실 때 너무 이렇게 또 시간 밀려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뒤로 가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꼭 선생님하고 상담을 미리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그 과학 토론 대회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3월 달에 준비를 해도 뭐 사실 준비 시간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을 보니까 쓰는 힘이 너무 부족하고, 또 하나는 뭐가 부족하냐면 어휘력 자체에 대한 선별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시간을 갖다가 4회, 5회, 6회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써보게끔 하는 훈련들을 갖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실적으로 따지면 뭐 지금 현재 서울시 본선에 2년 연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 21년도에 대명중학교 친구가 서울시에서 금상을 잘 받았죠. 그 1등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한 번도 안 해본 여학생이 서울시 본선 가서 또 상을 잘 받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해보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본인의 감각을 굉장히 믿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올바른 감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 때 4회,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기본, 응용, 발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사실 영재고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수업이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서 본인이 어떤 면접이나 그 다음에 3차 그 토론에 관계되어진 부분들을 갖다가 준비할 때 자기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쓸지를 굉장히 고민하는데, 이거는 말 잘하는 거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어머님들이 영재원에서 면접을 보는 자녀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곤란해요. 그건 말 잘하는 거지, 그건 개념이 자리 잡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창성 있게 설명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의 도출을 갖다 확장시킬 수 있는 확장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교과 사고력이 나중에 확장되어지려면 정확한 방향성을 갖다 지칭해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은 공부는 난이도는 굉장히 높게 하는데 이 확장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겁내해요. 아이디어를 꺼내놓기가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특강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한번 이게 어머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했고, 학교 예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개요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갈립니다. 근데 여기서 학교에서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일단은 이게 한번 스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어떤 학교는 16명이 이 개요서 작성해서 내면 16명을 다 서울시에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그 중에서 3팀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운영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내가 뽑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의 선례를 갖다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단대부중은 5, 6팀이 올라가요. 꼭 매년. 그러니까 20팀이 나와도 그 20팀이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역삼중학교 같은 경우는 20%, 서울중학교도 20%, 목동에 있는 신서중학교는 20팀이 나오면 20팀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적인 게임에서 많이 올라가는 학교가 훨씬 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학교에서 20%가 걸러지는 학교는 왜 걸러지냐면 학교 교내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20%가 안 걸러지는 학교 교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선을 올라가기 전에 학교에서 중간 브레이크를 갖다 건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상의 가치를 갖다가 2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내가 쓴 이 개요서에 대한 내용을 약간 특화시켜서 내 생활기록부에 쓰도록 권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발표 동영상을 갖다가 작성해 보는 것도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풀리게 되어지면 학교 현장에서 발표에 대한 부분들로 인원수를 갖다 제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쓴 개요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갖다가 본인이 하는 게 좋죠. 이건 순발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쓴 개요서의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내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학교 예선이 없는 학교는 바로 서울시 예선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생활기록부의 외부상은 적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 과학 토론 대회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원하는 인재상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과학 토론 대회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글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를 갖다가 출전시키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 토론 대회에는 이 어떤 글쓰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했을 때는 한 가지 문제가 됐던 거는 워드를 갖다가 치는 친구들과 워드를 못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컴퓨터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요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글 워드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이걸 타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초등부가 만약에 지금 이제 중등부로 제한되어져 있던 이슈가 만약에 다시 초등부로 내려오는 경우에 초등부 5, 6학년들은 과학 토론 대회의 경험을 반드시 쌓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들을 갖다가 하시면 영재고 진학하는 학생들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영재고를 떨어졌을 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재고 떨어지면 나중에 어디 가죠? 과고? 자사고까지 가잖아요. 자사고 할 때는 토론 대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보실 때 이런 토론 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나를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 표현을 갖다가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아이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갖다가 보기 때문에 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 대회에서 잘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할 수 있는 건 그릇을 갖다가 잘 만들어줍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담을 수 있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는 건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고민인 거죠. 여기 지금 저하고는 약간 반대되는 이 글쓰기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가 되냐면 개요서 작성에서 저는 주장을 뒤에 넣습니다. 결론 부분에. 근데 그 학원은 주장을 앞에 넣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그 앞에 주장을 갖다 넣었을 때 학교가 대표로 이게 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2015년도, 2016년도까지의 약간 트렌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장이 앞에 들어가 버리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 한도 내에서만 우리가 글을 갖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장은 항상 어디에? 결론에. 실제 이 부분에서 이 결론에 적었을 때 효과적인 부분들은 이미 결과에서 입증이 됐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대표가 된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기법을 갖다 받아서 한 거라서 그릇에 자기 틀을 갖다가 만들고 조금 더 발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그릇을 갖다가 가르쳐주면요. 그릇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쉽게 말하면 그릇을 갖다가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목을 바꿔요. 중간 제목을, 소제목을 바꿔요. 그래서 자기가 소제목 바꾼 거에 대한 부분들로 바꿀 수 있게끔 잘 하는 친구들은 사실 수업을 갖다가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친구들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고 시간 내에 그걸 써내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그 흐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수업을 한 번, 두 번 듣고 빼요. 왜 빼게 하냐면 그 친구가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스타일이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갖다가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유를 갖다가 받으시는 경우에 자녀분이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워밍업 정도는 집에서 할 수 있도록 나머지 교재는 다 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하지만 책을 많이 읽을 때 집중적으로 내가 원하는 책을 갖다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뒷부분에 가면 여기 과학 토론 대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책에 대한 부분의 그 과학 이슈, 책을 갖다가 제가 권장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 논제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을 딱 그냥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켜놓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논리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창의성. 근데 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표현을 할 때 그림을 갖다가 그려도 괜찮고요. 설계도를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창의적인 부분이 너무 스파크적인 성향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발생 예측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산불을 갖다가 내놓고서 산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부분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사전 설명회를 하면서 메타버스하고 AI를 갖다가 강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제 메타버스와 AI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 산불이 강원도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영동산강 지방에서 빠르게 부는 풍속도 원인이 되지만 저희 나라 산불의 원인은요, 네, 수종에 있습니다. 수종. 네, 왜냐면 소나무가 그렇게 잘 타고 그 비산화라고 해서 소나무가 타면서 날아가는 그 거리가 3km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불씨가 날아가서 붙으면 화재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3km를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요?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가서는 뭘 바꿔야 되죠? 수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무 종류를. 네, 근데 그거를 못 바꿔요. 왜? 강원도 도민의 네, 먹거리. 즉 돈을 버는 수단이 됩니다. 왜? 소나무에서 뭐가 자라죠? 버섯이 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못 바꿔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민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애들이 뭐가 나오냐면 왜 못 바꾸죠? 어떻게 하죠? 그러다가 누군가 하나가 선생님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그때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하고 AI를 가르쳐줬더니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권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적인 지형에 국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나 아니면 어떤 박스 형태의 컨테이너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팜을 선택한 친구의 판단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옳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 대표가 됐고 서울시에 대한 부분의 예선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 친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꽁하고 이걸 하는 것보다 풀어놓고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서 이 영재원 수업이나 토론대회 수업들은 1대1 단독 수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 한 명이 이야기하면 20명이 계실 때 20번의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혼자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수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까 권장도서 얘기를 했는데 권장도서는 지금 이제 12권까지 나와 있는 미래를 읽다 과학 이슈 이 책입니다. 항상 11가지 주제를 갖다가 이 책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제가 진짜 여기 매년 나오는 주제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책이 12권이다 보니까 늘어났죠. 근데 이 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내놓는 부분에서 과학 이슈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있는 이슈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 뜬 것 중에 슈퍼컴이라는 부분이 떴더라고요. 슈퍼컴이 2100년도에 6번째 인류 대멸종에 대한 부분을 예견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과학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갖다 할 수 있을지 충분히 내놓을 수가 있고요. 아까 최라임 선생님께서 하신 신재생 에너지는 매번 나오는 주제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과학적인 윤리 부분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모든 학교에서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 중에 과학 발달에 대한 부분들은 하되 그것에 대해서 기계적인 것과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윤리적인 부분의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묻는 문제가 가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종로에 있는 대형고등학교 작년 토론대회 문제는 뭐였었냐면 저희가 이종장기가 있잖아요. 네, 그 이종장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 친구는 작년 학교 대표까지만을 하고 학교 대표를 나가는 거를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나가는 거를 포기한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는 서울시에서 본선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기한 거죠. 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고등부에서 생기부에 적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나갔을 때 학생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동적인 부분을 분명히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서 했으면 바람이 있었지만 본인이 포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과학토론대의 중요 포인트는 무조건 개요서입니다.
개요서는 절대 이거는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개요서를 갖다가 작성을 못한다? 네, 그럼 과학 토론대회 접근을 갖다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개요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개요서를 갖다가 쓸 때 항상 어머님들께서 염두해 두시는 거는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쓸 건가. 네, 근데 서론, 본론, 결론 안 써도 상관없지 않느냐? 네,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논리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흐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네, 어머님, 만약에 저 항상 고민이 비만이거든요. 네, 근데 비만인데 그 비만을 갖다가 풀어나가기 위한 논제로 만약에 해결책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서론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네, 가장 흔한 주제인데 쉽지 않습니다. 네, 뭐 먹방 나오는 거나 이런 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먹는 거를 많이 좀 많이 컨텐츠나 이런 걸 좀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많이 미화되고 근데 사실 성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 뭐 이런 얘기 갑자기 그냥 떠오르는 거죠. 아하.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피하시면 안 됩니다. 성인병 네. 사망률 같은 걸로 짤 것 같은데 어떻게 중요하다. 아하. 자, 두 분이 얘기한 거는 서로 다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섞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섞냐? 네, 일단은 논제에 대한 부분의 주제를 갖다 명확하게 거기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배경을 적는데요. 나타난 배경, 문제가 된 배경, 발달된 배경 이렇게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줘야 돼요. 사실 그렇게 적으면 서론 같지 않은 서론이 됩니다. 즉 본론 같은 서론이 됩니다. 근데 왜 서론을 강조하느냐? 항상 모든 글은 선생님들이 많은 글들을 갖다 보기 때문에 첫인상의 첫머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친구가 글을 갖다가 쓸지 안 쓸지 이 부분에서 이걸 볼지 안 볼지 첫 번째 맥락에 대한 부분들을 서론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서론에 대한 부분에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주제에 맞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비만에서 먹방에 나타난 배경 아니면 먹방의 문제점 아니면 성인병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비만을 접근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뭐가 발달하고 있죠? 다이어트에 대한 방법, 다이어트에 대한 도구들이 발달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거기에서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될 거는 리뷰, 네, 반드시 비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의 세 번째 뭘 우리가 보통 정리하면 바로 사회적인 반응을 적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반응을 갖다 적을 때는 국내, 해외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개인적인 반응, 네, 우리가 단체의 반응, 아니면 국가적인 반응 이런 부분으로 나뉘어서 본인이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 반응을 적을 때 하나 꼭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건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자료가 주어지고 집에서 적는 경우엔 반드시 거기에 출처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출처는 어디서 적느냐? 하단의 선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다가 주석을 갖다가 달아서 본인이 그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인지를 꼭 명확하게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처를 갖다가 보고서 이 개요서를 갖다가 판단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장단점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 해결력에 대한 방향들을 적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근데 본론은 누구나 다 적을 수 있어요. 왜 다 적을 수 있느냐? 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을 채우는 거는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어디가 중요하죠? 한번 눌러줄 수 있는 결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도 3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결론의 첫 번째는 바로 주장. 그 다음에 결론의 두 번째는 그 주장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리고 마지막이 결정적인 한 방인데요. 기대 효과 다음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펼쳐질 미래 사회 가치를 갖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나뉘어서 설명을 해주면 이 개요서가 안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틀에 맞춰서 이 그릇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맛있는 반찬을 갖다가 이렇게 담는다고 생각하시고 개요서 작성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금 인쇄물에 조금 이렇게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개요서 작성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좀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개요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따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 모든 중학생이 이 대회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머님들께서 이 질문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영재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이 대회가 꼭 필요합니까? 근데 사실 답변은 아닙니다. 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하셔라. 근데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특목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아이디어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예를 들면 이제 특목고는 아니지만 사실 고등학생들한테 특목고는 대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울대 그 MMI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학생한테 이제 그 임산부 좌석이 있잖아요. 지하철에 그 임산부 좌석에 비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족이 앉자라고 하는 의견과 앉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학생한테 무엇을 시켰냐면 엄마의 입장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교수 두 분이 무엇을 갖다가 시켰냐면 아버님의 역할과 아이의 역할을 대신해 줬어요. 근데 보통 남학생이 엄마의 역할을 갖다 해본다라고 하는 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했어요. 네, 그래서 붙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갖다가 멋지게 넘길 수 있었던 그 탁월한 부분의 어떤 선택적인 거는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도출이 합리화를 잘 시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런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조금 먼 미래를 보시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어떤 대회보다도 이 지금 토론 대회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2년도 어떤 주제 상황에서 산불 해결책에 대한 부분은 메타버스하고 AI가 제일 많았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부분들 학원은 보내시는데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답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난 주제는 그렇게 크게 이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메타버스하고 AI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강수량입니다. 저는 이거를 갖다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놀란 건 건조 상태가 몇 %가 되어졌을 때 그냥 햇빛 아래에서 불이 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건초라고 하는 부분의 수분 함유량이 40% 미만이면요 햇빛에 의해서 불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재를 내지 않아도 그냥 타버린단 말이죠. 그냥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화재로 번지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가 강원도 쪽이 그런 건초의 위험이 30% 4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수량을 갖다가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냥 메타버스는 왜 거기서 제한이 됐냐면 저희 나라 소방대원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화재에 대한 대피 훈련이나 산불에 대한 대피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참여해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산에 대해서 대피의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산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는 최소한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공간을 갖다가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 있는 입산객의 핸드폰 위치 노출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갖다가 다 찍을 수가 있죠. 공간 내에서. 그러면 산림원들이 그 공간 안에 펼쳐져 있는 입산객들의 현황을 갖다가 쉽게 파악을 갖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 장비에 대한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예측을 할 수 있고, 이거는 이 잠실중학교에 있던 친구가 학교 대표가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지금 실어놨는데 이 친구는 쓴 게 아니고요, 컴퓨터 워드 작품으로 이것을 갖다가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학교 대표 3명이 서울시 예선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썼던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서론에서 이 친구가 쓴 내용이 약간은 좀 다르죠. 디자인을 본인이 새로 했어요. 그래서 새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적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예가 됩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거기 다들 가지고 계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학교 대표로 선출된 개요서에는 공통점이 있다 없다 이렇게 여쭤보면 공통점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갖다가 이해를 잘하고 그릇을 갖다가 잘 써먹은 친구들은 학교 대표가 됩니다. 근데 왜 그릇이 중요하냐?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주제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아이들은 글을 갖다가 쓰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글을 갖다가 쓰는 데 있어서의 그 연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글을 갖다가 쓸 때 500자 적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머님들이 그 이야기를 못 믿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하는 문구를 600자 이상 써볼 수 있도록 한번 줘보세요. 장담하건대 1시간 내에 쓸 수 있으면 그 친구는 대단한 겁니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학교 대표의 개요서 작성 사례. 네, 토론대회는 다른 학생들이 된 작품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거는 틀이 변하지 않아요. 보통 학교마다 그것을 보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부분이 매우 이제 있기 때문에 이 개요서에 대한 부분의 작성 사례에 대해서 뭐 봐도 이게 쓸모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토론대회만큼은 개요서가 아주 중요한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담당했던 고등학교 친구 건데 이 주제가 조금 독특해서 제가 여기다 실어 놓았습니다. 틀은 똑같습니다. 이 자원전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새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인공태양을 갖다가 이제 개발한다라고 이제 또 발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석유를 갖다가 퍼올리는 나라들이 지금 달러화 때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전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되어진 작품들을 볼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대표가 되어졌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점들은 참고 삼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이거를 갖다 할 때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자원전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로 삼을 때 꼭 다른 나라에 대한 예만 들지 말고요. 저희 나라 지금 7광구를 비롯한 독도부터 포항까지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어떻게 건드릴 건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희 나라 주변에 있는 그 구역에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고 이걸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특정적이지 못하고 어느 하나를 찝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요서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흐물흐물거려요. 그래서 이게 막 살아 움직이듯이 탄력을 주려면 특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찝어서 하나 해주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런 본론에서 볼 때 대응 전략이 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뒤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확보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할 때는 반드시 출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 친구는 지금 여기다 썼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요 밑으로 이제 빼야 되는 부분들의 첨삭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구되는 역할이나 결론 등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주장과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넣었죠.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요, 이 기대 효과를 갖다가 어떻게 적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어서 광물학적 정보와 정년 기술의 체제를 확보 가능하다 이렇게 적었지만, 중학생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적으면 국가적으로 부유할 수 있다. 끝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 부유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자원전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는 뭐를 할 수가 있죠?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이재용 회장의 아버님 되시는 이건희 회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이재용 회장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버님, 제가 나중에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건희 회장이 딱 한마디를 한 게 카메라에 집중해라.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끝이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를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 깨달은 거죠. 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야 될 눈이 있잖아요. 카메라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이제 테슬라를 이기지 않을까. 왜? 삼성 르노에서 2천만 원짜리 전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네, 최근 일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껍데기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장비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삼성폰을 꽂으면 인공지능 탑재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 자동차의 어떤 저가와 그 다음에 카메라에 대한 모듈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이 진짜 가능한 자동차가 이제 곧 눈에 보이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카메라에 집중한 현재 삼성은 지금 주식이 막 떨어지고 힘들어하지만 네, 실제로 과연 힘들 수 있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이 카메라에 집중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상황인 인식에 대한 부분은 바로 삼성이 모두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핀텔과 같은 그런 회사들은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정점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서 무엇을 갖다 하든 간에 저희들의 모습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네, 심지어는 여기 있는 이 CCTV 카메라로 네, 우리의 얼굴들을 통해서 여기 누구누가 앉아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이용하면 범죄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예방들을 갖다가 본인이 인식하는 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범죄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치안이 굉장히 강한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가 아니라 범죄율 예방으로 인해 치안이 확보가 되면 관광객의 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관광객의 수가 많아질 수 있는 부분까지 예측이 되면 그건 기대 효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단계를 확장을 했으면 그 단계로 인해서 다음번에 갖다 확장할 수 있는 거리를 학생들이 기대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제 이 부분에서 학교에서 애들이 똑같이 써도요, 다 어느 부분을 다르게 쓸 수가 있냐면, 근데 이 기대 효과를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대 효과를 정말 잘 쓴 친구들은 실패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어머님들께서 집에서도 훑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나 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느냐. 네, 사실은 원래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4번이면 진짜 실제로 다 작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네, 실제로 이렇게 작성을 갖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여학생이 적었던 건데요. 이 친구는 GMO, 네, 유전자 조작 식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부터 네, 단백질의 뜻이 들어갔어요. 그 단백질의 뜻이 들어갔는데 단백질이 발달된 배경, 단백질 때문에 사회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GMO인데 유전자인데 갑자기 단백질이 나올까?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적을 때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GMO에 대한 뜻이 들어가고 네, GMO에 대한 문제 배경, 네, GMO 때문에 나타난 사회적 반응.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선 수업이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위험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개요서의 우리가 원래 형태는 개조식입니다. 근데 개조식이라는 이 부분은 요점 형태를 우리가 끊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점 형태를 원하는 학교는 진짜 대치동에 강남권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으실 때 짧은 형태의 문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문장이 그럼 긴가요? 물어보면 네, 깁니다. 이런 것들은 산문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문형으로 글을 적는 친구들은 글을 못 적는 건 아닌데 개요서에 대한 형태를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짧게 글을 갖다가 정리해 주시고 이런 글들은 오히려 1번, 2번, 3번으로 이 부분을 나누어서 네, 거기에 대한 소제목을 달고 네, 설명을 갖다가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통 3분에서 5분, 네, 적게는 한 1분 30초, 네, 우리가 주어지는데 이 발표문에 대한 작성 사례는 아이들의 순발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 발표문을 작성한 사례이고요. 읽어드리면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 오염입니다. 근데 직접 버려지거나 빗물에 휩쓸려 이렇게 읽지만 원래 애들 상황에서 읽으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 오염입니다. 직접 버려지거나 빗물에 휩쓸려 강하천에 유입된 쓰레기, 태풍이나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 이 발표문을 작성하는 이유에 왜 문장으로 안 적고 여기 중간에 끊은지 아십니까? 호흡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직접 버려지거나 빗물에 휩쓸려 강 하천에 유입된 쓰레기 이렇게 해서 읽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작성되어진 부분의 문장을 갖다가 통해서 아이들이 3분, 5분 내에 발표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킵니다. 자, 이 한 예는 실제로 학교 대표가 됐던 2021년도 작품을 이 빨간색의 줄로 이 실제로 이렇게 했던 작품입니다. 혹시 여기 단대부중 어머님들 계시면 이거 단대부중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단대부중에서 이렇게 해서 했던 친구가 5명에 포함이 돼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져 나갔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할 때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해요? 어머님들 그 나눠드린 종이 중에 색깔 종이에 제 아마 수업 시간하고 이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지금 바뀌어야 될 게 파란 1월 달인가요? 1월 달에 아마 지금 하는 게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시간이 그날은 이제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잘못 알려드려서 그게 토요일 날 7시부터 10시까지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는 좀 참고 삼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앞전의 수업들은 2월 달 정도가 되면 토요일 날 3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오픈하는 MSG 영재 교육에서 따로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양쪽에서 열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이 올림피아드 학원에는 제가 이제 과학원장이 아니고 전략기획원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양쪽의 수업들을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그 부분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드백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밴드로 했어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데 작년엔 이 방법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이를 관찰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드린 건 아니고 밴드에다가 작품이 이렇게 아이들이 좀 했던 부분을 올려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첨삭해서요.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모두가 그 작품에 대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한 작품에서 자기가 쓰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가 쓴 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갖다 보니까 수업을 만약에 10명 들으면 10번 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가 똑같이 공유가 됐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피드백을 갖다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여기 어머님 보시죠. 학기별 대회 참여에 대한 성취도 관련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나중에 쓰실 때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를 갖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성장 컨설팅에 대한 부분의 얘기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전화는 잘 못 받지만 어머님들이 문자를 주시면 거꾸로 전화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니까 이 전화번호는 지금 제가 15년째 쓰고 있는 번호라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호에다가 보시고 문의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올림피아드에서는 여기 과학토론대회 수업이 최라임 선생님과 제가 열리는데 어머님들이 그 부분에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들으실 때 좀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와서 아무리 잘하는 선생님이어도 자기하고 맞는 선생님이고 안 맞는 선생님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맞는 옷을 갖다 입혀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과학 토론 대회를 갖다가 이번에 지금 현재 예비 중 학생들이 만약에 도전을 하면요. 숙명 같은 경우는 항상 1학년이 선발됩니다. 그리고 단대부중 1학년 선발 가능합니다. 대명중 항상 1학년 해줍니다. 근데 휘문 작년에 대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휘문은 4월달, 5월달까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휘문은 없는 대신에 이번 11월 달에 과학 탐구 논술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참고를 갖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중순에 마스크 해제가 되면 그 마스크 해제되어진 상태에서 과학 대회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대회 준비하시면서요. 아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슈가 만약에 동감하는 주제들이 있으면 그거를 어디로 연결시켜 주시냐면 보고서까지 연결 꼭 시켜주세요. 왜냐면 궁금한 점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탐구할까라는 이 말 한마디만
아이한테 꼭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2025년에 그 서울대가 탐구로 지금 선발을 갖다 바꾸게 되면 탐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할 줄 모르는 아이는 서울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잘하는 과정에서 탐구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자녀가 지금 중학생이면 뭐합니까? 네,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서 보고서 쓰는 능력을 요구를 하는데, 그리고 보고서 쓰는 능력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나라 교육 방법에서 어머님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결과를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왜 중요하지 않냐면 지금은 결과를 모두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커리어의 교육이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에서 다시 뭐가 바뀌냐면 교육에 있어서 문제의 발견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발견이 어디서부터 이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발견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는 이런 토론 대회만큼 좋은 대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대회는 다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3월달, 4월달에 있는 발명에서 안 나가면 토론 대회에 대한 부분들을 꼭 진행을 하셔서 아이가 상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커리어를 꼭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생기부에 어머님 가능하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대회 입상 실적하고 상관없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게 조금은 트레이닝이 되셔야지 트레이닝이 안 되시면 멍하니 있다가 어머님 진짜 시간이 지나가서 1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아시죠? 2월 27일 날 지나가게 되면 생기부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것. 지금은 생기부가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생기부 매우 중요합니다. 대입에서 자소서만 없어졌을 뿐이지 더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어머님들이 3년 후, 5년 후 이게 머리 아픈 지끈지끈한 상황이 안 되시려면 고등학교 때 투자하지 마시고요. 지금 투자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어머님 절대 요새 아이들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치열업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치열업을 통해서 자녀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조금 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올라가야 확실히 결과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은 지금 현재 고3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잘하는 그룹. 아주 머리 아프게 잘하는 그룹. 그래서 나중에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은 대입에서도 머리에 박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다양한 경험을 시키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어머님.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최라임 선생님과 저한테 남아서 질문들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